기출문제 풀이합니다. 2025년도 동신고 기출문제 질문 첫 번째 질문이 10번이었고 10번에서 12개의 점이 있는데 12개의 점이 P1부터 P12까지 점이 12개 있습니다. 임의로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4점 좌표를 연결한 사각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 4점을 연결한 사각형이 4개의 내각 중에서 오직 2개의 내각만 직각인 사각형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두각이 직각이라는 얘기는 직사각형은 아니라는 얘기네. 일단은 직각이 나오려면은 어떤 한 지름을 선택했을 때, 즉 여기 있는 두 점을 반드시 선택하게 되면 이런 데 있는 점을 선택하고 이런 데 있는 점을 선택했을 때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나올 것 같아. 이 사각형 아니구나.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니구나. 그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녀석은 직각이고 얘도 직각인데 위아래 있는 각은 직각이 아니겠네. 근데 점을 선택할 때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건 직사각형인가? 방금 전에 거는 우리가 구하는 두 개의 각만 직각인 게 맞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는 직사각형이 되지 못하는 거네. 아니 그 두 개만 직각인 상황이 아닌 거네. 직사각형은 지금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 두 점을 선택한 다음에 쌤이 이런 데 있는 점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연결하는 사각형은 지금 이런 사각형이고 언뜻 생각하면은 여기가 지금 지름이어가지고 이렇게 지름으로서 두 점을 선택하고 여기는 중심에 대해서 180도가 중심각이니까 지금 이런 각의 크기가 90도라고 해서 직각이 두 개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 그리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린 녀석의 값은 4점을 한 지름을 선택한 다음에 한쪽 편 5개 있는 점들 중에 2점을 선택했을 때는 이건 직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특정한 지름의 양끝점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는 5개 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에는 5개 점 중에 한 점을 선택해가지고 총 다해서 4점을 선택했을 때 여기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점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 4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두 군데각의 직각인 사각형이 된다고? 좌우는 직각이지만 위 아래는 직각이 아닙니다. 일단 이 경우 중에 선택된 점 여기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 5개 중에 선택했을 때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는 배제해야 됩니다. 먼저 지름의 한 끝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 방법으로 지름을 선택할 수 있나?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지름의 한 끝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6가지 방법으로 지금 2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왼쪽에 5개의 점 중에 한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에는 5개의 점 중에 한 점을 선택했을 때는 왼쪽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에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에는 두 각이 직각인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는 배제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는 다 해서 5가지가 있나? 지금 이 지름의 양 끝점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선택한 녀석 이렇게 4개를 선택한 도형은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또는 이 지름을 선택했을 때 이 지름 선택하는 거, 나머지는 이 지름 선택하는 거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지름을 선택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나머지 2점을 선택했을 때는 사각형이 지금 직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빼야 될 녀석의 값이 다 해서 5개의 지름 위에 있는 2점을 선택했을 때를 빼야 되는 건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경우는 25가지에서 5가지 뺐으니까 20가지고 답은 120가지겠네. 그 다음 질문이 11번입니다. 11번이 지금 둥근 의자가 3개 있고 사각형 의자가 3개 있어가지고 교대로 지금 둥근 의자하고 사각형 의자가 교대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2학년이 2명,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을 앉히려고 합니다. 6개 의자 앉히려고 하는데 2학년 학생들을 사각 의자에만 앉힌다고 하니까 2학년이 지금
여기 이렇게 2학년 배치됐을 때, 2학년이 이렇게 배치됐을 때, 2학년이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만 사각형 가를 만족한 상황이고, 같은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고, 일단 2학년들은 절대 이웃할 수가 없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경우는 이거 하려고 해 지금. 첫 번째 경우, 만약에 2학년 비느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로 한다면 1학년과 3학년을 이제 배치할 건데 1학년은 3학년은 각각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1학년이 여기 두 군데 들어가거나 3학년이 여기 두 군데 들어가게 되면 이웃하는 거니까, 같은 학년 학생이 이웃하는 거니까, 여기에 만약에 1, 3이 있을 때 여기가 1, 3인 경우와 3일인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여기가 3일이었을 때가 여기가 1, 3, 3일인 경우가 있겠네. 좀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는 다 해서 4가지 경우가 있나?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비느자 2, 비느자 2 이렇게 지금 배치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이웃하는 자리에는 같은 학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학년, 여기에 다른 학년이 여기에 같은 학년, 여기에 같은 학년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때는 경우가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2가지? 세 번째, 비느자 2학년, 비느자 2학년. 비느자가 지금 3개 연달아 있고 2학년 비느자 2학년 있다고 한다면 이런데 같은 학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1학년이 있으면 3학년이 있을 거고, 여기에 지금 3학년이 있으면은 여기에 1학년이 있겠네. 이건 다 해서 2가지 경우가 있고, 이건 다 해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총 다 해서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총 다 해서 8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2학년들이 서로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1학년이 자리 바꾸는 거, 왜냐면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2명의 사람이 자리 바꾸는 거, 2명이 자리 바꾸는 거, 2명이 자리 바꾸는 거, 그걸 곱해야 되겠다. 그럼 8 곱하기 8이니까 64가지인가?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이 질문이었고, 12번 문제는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지금 p보다 크다고 합니다.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p보다 크다고.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의 질문에 지금 답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되게 특별한 문제인 것 같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컸을 때 해가 지금 p의 오른쪽이라고 하니까 수익선상에서 p라는 값이 존재했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p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이 2개의 부동식이 지금 만족되어져야 돼. 그때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p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즉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에 대해서조차도, 엄청나게 큰 숫자에 대해서도 이 2 부동식은 만족해야 되는데, 엄청 큰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 첫 번째 부동식이. 그럼 엄청 큰 숫자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려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엄청 큰 숫자를, 여기 빗금친 부분에 p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인 녀석의 값이 존재되는 거네. 그래야지 p보다 큰 범위에 첫 번째 부동식이 만족되어지니까. 아래로 블록이면 엄청 커질 거 아니야. 아래로 블록이면 엄청 커질 거라서 0보다 작은 게 불가능하니까, 일단 확인이 가능한 거는 p보다 큰 범위에서 충분히 큰 숫자인 p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 첫 번째 부동식이 성립하려면 a의 값 음수네. 위로 블록이니까. 지금 획득한 정보는 첫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의 보는 음수인 거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 블록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은 p보다 충분히 큰 숫자에 대해서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나오려면은 아래로 블록이 돼야지만 나중에 엄청 큰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양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확인은 가능한 거는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걸로 지금 특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따르면 a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위로 블록인 포물선에 대해서 0보다 작은 녀석은 누군가보다 작다, 누군가보다 크다가 해가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얘가 지금 최고차계수의 양수라고 한다면 아르블로긴 포물선인데 아르블로긴 포물선이 되면은 어떤 누군가 근에 대해서 0보다 큰 녀석의 근해값은 감마보다 왼쪽 또는 델타보다 오른쪽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의 값은 예를 들어서 감마보다 작은 녀석,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녀석, 그리고 델타보다 큰 녀석이라고 한다면 공통된 녀석의 값은 여기 한 군데만 공통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값이 나와. p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값이 나오네. 심지어 우리가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p보다 큰 녀석의 값에 해가 나오도록 연출을 한다고 해도 감마보다 작은 녀석과 델타보다 큰 녀석과 또는 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쳐보자. 그래봤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나오지? p보다 큰 모든 숫자가 해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상황은 이제 이런 경우 둘 다 모두 2차 함수가 되는 경우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이 1차 함수는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했지 이것들을 차수에 대해서 2차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거든. 그럼 지금 생각할 건 A의 값이 빵이거나 A 플러스 B의 값이 빵인 경우를 생각해 볼 차례야. 자, 첫 번째 가정을 해보려고 만약에 A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A라는 녀석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등식은 A가 0이니까 BX 플러스 B 플러스 1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 첫 번째 게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대충 말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A 플러스 B의 값이 양수였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이 양수였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이 양수 A는 지금 빵이지.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이 이 첫 번째 부등식이고 A가 빵이었을 때 두 번째 부등식도 마저 써볼게. A가 빵이면은 B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 요건가? 그럼 두 개를 모두 만족한 녀석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A가 빵이었을 때 B의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거든? 그럼 B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B가 양수로 A가 빵이고 B가 양수였을 때 A가 빵이고 B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 그 하나가 1차 부등식 하나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녀석일 것 같네. 첫 번째 거 해가 B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되니까 누군가보다 큰 녀석의 값이 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네. 왜냐면 누군가보다 작은 녀석이면 누군가보다 큰 녀석의 해가 가질 수 없잖아. 두 개 모두 만족하려면은 누군가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이런 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모순인 상황이라서 A는 빵이 될 수 없어. 두 번째, 그렇다면 만약에 첫 번째 건 2차식인데 두 번째 게 1차식이라고 한다면 즉 A 플러스 B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의 값이 0이면 A가 지금 음수였을 때 둘 중 한 녀석은 만족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빵인 걸 가정해 볼 건데 빵이었을 때 지금 A의 값 음수여야 되거든. 첫 번째 2차 부등식은. 그럼 A의 값이 음수면은 B의 값이 양수인 거냐?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은 A 플러스 B가 빵이니까 첫 번째 부등식은 AX의 제곱 그 다음이 빵이니까 1차식은 지워지고 상수항의 값 1이죠. 첫 번째 부등식은 이 부등식이고 A 더하기 B의 값이 0이면 이건 지워지고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되겠네. A 플러스 B의 값이 지금 이거 둘 다 만족했을 때는 모순이란 말이야. 둘 다 동시에 만족했을 때는. 그리고 A가 빵이었을 때도 모순이었어. 그래서 A는 빵이면 안 돼. 그래서 한 녀석의 값이 두 번째에 있는 게 1차 부등식인 걸 지금 생각해 봤거든. A 플러스 B 값이 0인 거를. A 플러스 B 값이 0이면 두 번째 거의 해가 X의 값은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거는 A의 보고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A의 보고가 음수기 때문에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건가? 그러면 이 마이너스의 값은 양수니? A가 음수니까? 그럼 아랫블록인 포물선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근데 얘가 지금 2차 방식이 빵 나오는 x의 값이 2차 방식이 빵 나오는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1이 근이잖아 지금. 그럼 이때 근은 작은 것보다 작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다.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는 해를 가지겠구만. 그리고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가보다 크다라는 해를 얻었으면 좋겠어.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수익선상의 첫 번째 부동식의 해가 음수값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은 녀석과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큰 녀석의 값이 지금 첫 번째 부동식의 해고, 두 번째 부동식의 해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두 번째 부동식의 해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공통된 녀석의 값은 루트 값보다 큰 녀석의 값이 공통된 녀석이고 p의 값은 루트 값이 될 거야. 하지만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공통되는 범위 속의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a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p의 값은 그때는 마이너스 a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믿으신 거 맞나요? 그럼 우리는 지금 p의 값이 이게 p가 될 수도 있고 2가 지금 p가 될 수 있는 거네. 자, 그러면 둘 중에 큰 녀석의 값이 p가 될 건데, 밑줄 친 것 중에 두 개 중에 큰 녀석의 값이 p가 될 건데, 일단 여기까지 상황을 토대로 하면은 지금 이 경우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이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질문하고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 맞네. a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라는 얘기네. a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x의 값이 x의 값이 1보다 크다가 두 번째가 해가 되는 거고, a한테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x의 값 1보다 크다잖아. 그럼 두 개 모두에 공통되는 거는 1보다 크다가 두 개 모두에 공통되는가요? 그럼 p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인 거구만. 기억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b의 값은 양수인가요? 물어봤는데 그러네. b의 값은 지금 양수인 상황이네.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네. 세 번째, a의 3승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p의 값은 마이너스 a인가요? 지금 우리는 이 두 개 값 중에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만약에 얘가 더 크면 p의 값은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더 컸을 땐 p의 값이 얘가 되는 건데, 둘 중에 대소관계 때문에 이걸 준 것 같아. 지금 나는 마이너스 a라는 녀석과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녀석의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거든? 지금 이 값은 둘 다 모두 양수야.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거 양변을 제곱해 보려고. 이거 둘 다 모두 양수기 때문에 부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곱했더니 a제곱,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1. 그런데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은 a 3승하고 마이너스 1인 거지. 지금 문제에서는 a 3승하고 마이너스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는 건데,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음수였기 때문에,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게 하면 부동호 바뀌나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마이너스 a 값이 더 큰 상황이네? 그럼 마이너스 a가 더 크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녀석이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a 값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공통범위여서 공통되는 해는 이게 나올 거야. 그래서 p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디귿은 참이네요. 이 문제는 지금 엄청 어려운 문제야. 수준이 높은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지금 13번 문제로 왔습니다. 13번 문제는 2차 함수가 P점의 좌표가 꼭지점인데 그 P점 좌표를 xk, yk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두 개의 부동식을 풀어서 연립부동식해를 갖다 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럼 먼저 꼭지점만 구해서 여기다 대입한 연립부동식 풀란 얘기네. 대칭축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P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K분의 1? 그리고 K분의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Y좌표인가? 쌤이 K분의 1을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거 K분의 1 대입하면 제곱했으니까 K분의 1 빼기 K분의 2 그럼 마이너스 K분의 1 요게 지금 꼭지점 좌표구만. 대칭축의 값을 대입한 꼭지점 좌표 구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K분의 1이라고 하는 X좌표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하는 거네.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한 연립부동식 해를 갖다 구하지 그럼 되게 쉬운 문제인데 지금 K의 값의 부호가 누군지 알고 있나? K분의 1의 값이 0보다 크려면 K 양수인 거네. K분의 1하고 1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K가 양수니까 지금 여기서 왼쪽 거에서 K가 양수니까 양변 K 곱해도 대소관계 안 달라지죠. 그럼 첫 번째 K값의 범위의 값은 1보다 크다가 K의 범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건 이거 자체가 또 연립부동식이네. 그럼 K의 값이 양수인 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양변을 K를 곱했을 때 부동 안 바뀌지.
k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인가? 여기다 쓸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양변에 똑같이 k의 값을 곱해도 부동 안 바뀌죠? k제곱 이항이 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양변에 k를 곱했더니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작다입니다.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의 값을 구한 다음에 1보다 크다랑도 공통된 범위만 구하면 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1보다 크다는 뭐 중요하지 않은 모양인데 객관식 보고 일이 없다. 그럼 각각의 해만 구해봅시다. 첫 번째 건 근해공식 적용한 다음에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 두 번째 건 근해공식 적용한 다음에 사이값으로 답을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근해공식 먼저 적용합시다. 근해공식으로 k값을 구하면 근해공식 적용했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여기서 근해공식 적용해서 k값을 구하면 2분의가 필요하지. 이건 짝수공식이 아니니까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디 보자 9 플러스 4 13. 그럼 따라서 첫 번째 거의 해는 0보다 크니까 2차식 0보다 클 때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 두 번째 건 해를 갖다 구하면은 사이값으로 지금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부터 k의 값이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까지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가 두 번째 분식의 해고 첫 번째 분식의 해하고도 공통된 걸 구해야 되니까 밑줄 친 세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되죠. 수직선상에다 표현해가지고 해를 구하겠습니다. 대충 눈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1 마이너스 루트 2면 음수값입니다. 1 플러스 루트 2면 2점 몇? 근데 대소관계 따라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요거 집어넣을게. 루트 13의 값이면 2점 몇? 2점 몇이면 분자의 값이 0점 몇? 이거 양수값이네. 2분의 0점 몇이니까. 그 다음 이 값이 꽤 큰 숫자네. 얘가 지금 2점 몇이니까 5점 몇? 5점 몇을 이루어나오게 했던 2점 몇? 대소관계를 모르겠네. 1 플러스 루트 2가 큰지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이 큰지 그걸 모르잖아 지금. 이 숫자는 2.414. 2.414. 이 값은 2.5보다 큰 녀석이니까 알 수가 없네. 그럼 대소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거는 산수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두 개 대소관계를 알기 위해서 2배 하려고 양변에 2배 했고요. 이제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대소관계를 비교해볼까? 지금 현재로 알 수 있나? 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해보자. 앞에 거에 뒤에 거 뺐습니다. 뺐더니 1 플러스 루트 13 마이너스 2 루트 2? 그 앞에 있는 값은 루트 13이 2점 몇, 1 더했으니까 3점 몇. 근데 이건 1.413한테 2배 했으니까 2.8. 양수값이네. 앞에 게 더 큰 거네. 이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소관계는 다 확인했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부터 시작해가지고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까지인가? 그리고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값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0점 몇이니까 1보다 크다라는 범위의 값은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1의 값은 지금 세 개가 모두 공통된 녀석은 여기죠. 1 플러스 루트 2부터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까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중력만 가지고 산수하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 그 다음 질문이 16번 문제가 질문입니다. 16번은 행렬의 문제고 행렬의 문제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상황이 행렬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범위값을 제시한 다음에 지금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최대값은 지금 aij, 최소값은 bij인데 2차 정사행렬이기 때문에 행렬 a의 값을 구할 때 1, 1대2 방거, 1, 2대2 방거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구만. 마찬가지로 b라는 행렬의 값을 구할 때도 2차 정사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b라는 행렬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숫자를 갖다 잘 대입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숫자만 잘 대입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i한테 1, j한테 1 대입하려고 하거든. ij한테 1, 1 대입하게 되면 1부터 x라는 녀석의 값이 3까지 범위에 대해서 fx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i한테는 1 대입했고 둘 다 i인가 알파벳이? 그럼 i한테 1 대입했으니까 3x인가? fx가 3x라고 한다면 함수값이 지금 1부터 3까지 값을 대입하게 되면
3부터 9까지 함수값. 3부터 9까지니까 최대값은 9, 최소값은 3인가? 지금 여기다는 최대값만 쓰라고, 여기다는 최소값만 쓰라고 합니다. 두 번째, 1행 2열의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1, 2의 값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i한테는 1, j한테 2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1부터 2 대입했더니 4까지. 1부터 4까지 범위에 대해서 함수 fx의 값이 어차피 1만 대입하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3x겠네. 선생님 눈이 침침해가지고 둘 다 i 맞는 것 같아? 그럼 3x라는 직선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 세배하게 되면 3부터 12까지. 그럼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3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행 1열의 성분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i한테 2, j한테 1을 대입하는 중이거든? i한테 2, j한테 1 대입했습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 지금 2 대입하게 되면은 10-4니까 6x 6배 하게 되면은 최소값은 12, 6배 했더니 최대값은 18이네. 그럼 최대값은 18, 최소값은 12. 이제 마지막 거 2행 2열의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i한테 2, j한테 2 대입했습니다. 그 x의 범위의 값은 2부터 4까지입니다. 그때 함수 fx의 값 i한테 2 대입했더니 똑같이 6x인데 여기다 6배 하게 되면 12하고 24, 최대값은 24, 최소값은 12입니다. 이제 행렬 AB는 구했습니다. AB를 곱한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더하라고 하지 귀찮게. 자, 행렬 AB 곱하기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렵다. 27 더하기 144, 이게 제일 어렵네. 난 암산 빨리빨리 했었는데 171인가? 아, 모든 성분의 합을 또 구하라고 했구나. 그 다음은 1행 2열의 성분 구하고 있습니다. 27 더하기 144 똑같네? 그 다음 건 2행 1열의 성분 구하고 있습니다. 54 더하기 288. 그럼 342. 그 다음 것도 똑같지? 이제 모든 성분의 합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위아래 두 개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는 거지. 위아래 두 개 더 했더니 513? 513? 답이 왜 이렇게 커? 513이었을 때 2배 해주면은 1026? 답이 너무 크다. 왜 4자리 숫자냐 답이?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선생님 사서 틀렸을 수도 있겠다. 1026이 맞네. 숫자가 더럽다. 숫자가. 원래 OMR 카드에 소점이야, 아니, OMR 카드에 세 자리 숫자까지 쓸 수 있으니까 세 자리 숫자를 출제하죠. 왜 이렇게 출제했을까? 학교 시험이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7번 문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바구니가 지금 다 해서 4개의 종류의 바구니가 있는데 5개 종류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5개 종류가 다 다른 바구니니까 1번 바구니, 2번 바구니, 3번 바구니, 4번 바구니, 5번 바구니라고 칭하려고 합니다. 헷갈리려나?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5개 바구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바구니에 대해서 빨간색 공의 개수 다 해서 3개 있고 파란색 공의 개수 다 해서 6개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넣는 경우의 숫자를 풀이 과정에 작성하세요. 각 바구니의 공은 1개 이상씩 담을 거고 3개 이하로 담을 겁니다. 근데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는 없습니다. 빨간색 공들은 무조건 다 다른 바구니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먼저 빨간색 공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빨간색 공은 5군데 중에서 3군데 바구니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3개 선택한 바구니에 그냥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니까 선택한 걸 A, B, C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속에 빨간색은 일단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 빨간색 하나씩 집어넣는 경우는 바구니를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을 집어넣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하나씩 다 똑같은 공을 집어넣으니까. 같은 색 공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빨간색 공이 순서 바뀌어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이 6개 있습니다. 파란색 6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파란색 6개를 집어넣을 때 각 바구니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을 무조건 담아야 되니까 파란색 6개 파란색 중에서 2개 파란색은 미리 집어넣으려고 2개 파란색을 나머지 상자 2군데 집어넣는 경우도 한 가지입니다. 경우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색으로 구분되지 않으니까요. 남은 건 파란색이 이제 4개 남은 상황이야. 파란색 공이 지금 4개 남았어. 근데 파란색 공이 4개 남았는데 지금은 모든 바구니가 하나씩의 공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4개의 공을 집어넣는 방법이
적게 넣으면 빵 개 넣을 수도 있고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많이 집어넣으면 최대 2개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어. 왜냐면은 3개 이하로만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빵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으로만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제일 단순하게 넣는 방법은 5개의 바구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4개의 공을 또는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없어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집어넣은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그 경우의 수를 곱해줄 예정이야. 첫 번째, 파란색 4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5개의 상자 중에서 4상자만 선택하면 되지 않나? 5개 중에 4개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녀석한테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5가지입니다. 두 번째, 먼저 파란색 2개를 집어넣은 녀석은 좀 다른 녀석이니까 5군데 중에서 먼저 한 군데를 찾아서 파란색 2개를 집어넣으려고 여기다가. 그럼 남은 4군데 중에 2군데를 선택한 다음에 남은 4군데 중에 2군데를 선택해서 그 선택된 2군데에 파란색을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5가지 곱하기 6가지니까 이건 30가지입니다. 마지막 거는 5군데 중에 2군데를 선택해가지고 선택된 2군데에다가 2개씩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건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45가지만 곱해주면 되네. 앞에 게 지금 10가지. 10가지 곱하기 45가지. 답은 450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18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는 최고차항 개수의 값이 A가 되는 4차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PQRS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PQRS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얘는 X-4가 없고 X-3이 없고 X-2가 없고 X-1이 없네. 근데 여기다 시간을 뺏기겠어 아니 해필이면 내가 지금 밑줄 친 녀석 있죠? 밑줄 친 녀석을 전개하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인데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여기 써있는 이건가? 그치?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얘도 지금 전개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개한 다음에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플러스 12. 얘도 지금 전개한 다음에 마이너스 달아준 거고. 이것도 지금 전개한 다음에 마이너스 24에다 마이너스 달아주면 플러스 24. 이것도 그렇게 한 거네. 물론 다 확인해서 계산하면 좋을 텐데, 선생님 귀찮아서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아서 확인을 할 건데, 너희들은 조리제법 해서 정말 이것들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럼 지금 확인된 건 여기까지 확인됐어. fx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x-1을 이 밑줄 친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1, x-2, x-3이기 때문에 x-를 x-2, x-3으로 묶어주고 나면 남는 녀석의 값이 ax-p 1이 남지. 마찬가지 gx 다 똑같이 fx냐? 또 다른 방법으로 fx의 값을 표현하게 되면은 x-1 곱하기 x-2 곱하기 x-4 나머지 다 똑같을 것 같아. 알파만 바뀌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다에서는 x-1 곱하기 x-3 곱하기 x-4 그리고 ax-r-1이네. 네 번째 거는 똑같이 x-2 곱하기 x-3 곱하기 x-4 곱하기 a 지금은 알파벳이 s네요. 지금 이런 식의 fx입니다. 그러면 fx의 값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a가 되는 4차식이고 그러네. 최고차항 계수가 a가 되는 4차식들이네. 다 똑같은 식이잖아. 그런데 문제가 PQRS의 합의값을 8인 걸 줄 테니까 fx의 값의 네근의 값을 뭐라고? 네근의 값은 끝난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1, 2, 3 대 2번 빵, 이건 1, 2, 4 대 2번 빵, 1, 3, 4 대 2번 빵, 2, 3, 4 대 2번 빵이니까 fx의 값은 1, 2, 3, 4의 값을 대입했을 때가 빵이니까 요거 4개가 지금 근인 거네. 두 번째, 5대 2 방법을 구하니까 함수 fx의 값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구만.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4개가 근이기 때문에 지금 밑줄 친 녀석의 값이 ax-p-1이라고 하는 값이 a 곱하기 x-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것들은 근이 1, 2, 3이 근인데
여기서 근해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넌 누구니? AX 값 양변 소거하게 되면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4이라는 얘기인가? 못 구하는데? P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줬다고 지금? PQRS의 합의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X-3이겠죠. 여기 X-3이 없으니까. A 곱하기 X-3.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A, 한 줄 더 쓸까? AX-Q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 곱하기 X-3이어서 마이너스 AQ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마이너스 AS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될 거라서 PQRS 합의값을 써먹으려면 이 값을 다 더해야 되겠죠? 다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A 곱하기 PQRS 합한 건데 PQRS 합한 건 8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4를 뺀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럼 2항 해주면 2A, 2항 했더니 4, 따라서 A의 값은 2? 그럼 끝났네? 함수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최고차항 수가 A가 된다고 했는데 A는 2고 1, 2, 3, 4의 값이 지금 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문제가 구하라고 했던 건 5를 대입하고 했던 것 같은데 5 대입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8인가? 문제는 이것과 이 녀석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9번이 질문이었습니다. 19번은 지금 문제가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접혀져 있는 7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택해가지고 서로 다른 4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까지 할 겁니다. 서로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고백값이 6 이상인 경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웃하면 안 되는 게 개수가 더 적을 것 같은데? 7개 숫자 중에서 어떤 4개를 선택해가지고 카드 7장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까지 하려고 하는데 선택되는 4개의 숫자 중에 이웃한 숫자의 고백값이 6 이상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6보다 작은 경우가 1 곱하기 3, 1 곱하기 4, 1 곱하기 5까지는 2, 3, 4, 5니까 6보다 작은 거니까 이것들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1, 2 이웃하면 안 되고 1, 3 이웃하면 안 되고 1, 4 안 되고 1, 5 안 돼. 하지만 2, 3, 2, 4 나머지 건 다 6 이상입니다. 그럼 이웃하면 안 되는 녀석이 1하고 2의 값은 이웃하면 안 되고 1, 3 이웃하면 안 되고 1, 4 이웃하면 안 되고 1, 5만 이웃하면 안 돼. 이것들만 조심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걸 구분져서 풀어야 되겠구만. 첫 번째는 1을 아예 안 뽑는 경우를 생각하려고. 1을 아예 안 뽑으려고 해. 2, 3, 4, 5, 6, 7, 6개 중에서만 뽑으려고 해. 1을 아예 안 뽑을 때. 그럼 이 중에서만 뽑은다고 한다면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기. 6, 5, 4, 3? 몇이야 이게? 30 곱하기 10이니까 360까지. 두 번째. 이 중에서만 4개 뽑는 거 말고 이번에는 1을 뽑을 때를 해야 되겠구만. 1을 반드시 뽑는다고 한다면 1을 뽑는 가지숫자는 한 가지야. 1을 반드시 뽑을 거고 2, 3, 4, 5, 6, 7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선생님이 1을 반드시 뽑고 6, 7도 반드시 뽑을 건데 6, 7 두 개를 데려오면 또 한 가지야. 1 뽑고 6, 7 둘 다 모두 데려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때는 2, 3, 4, 5 4개 중에서 4개 중에 하나만 더 데려오면 되는 거지. 그럼 4개 데려오는 거죠. 이렇게 데려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데려온 숫자가 1, 2, 6, 7을 데려왔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배열했을 때 고백값이 요거 두 개 고백값 6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 2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1, 2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여기다 써야 되겠다. 4개를 1열로 배열하는 경우는 4패까지. 근데 문제는 1, 2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1, 2가 이웃하는 경우를 제거해줘야 돼. 1, 2가 이웃하는 경우는 이거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세 덩어리가 일렬로 배열되는 건 3패까지. 그 속에서 1, 2가 순서 바꾸는 것까지 두 가지. 그럼 지금 경우가 4 곱하기
12, 24 빼기 12니까 12. 이건 48가지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1을 반드시 데려오려고 해. 1은 반드시 데려올 거고 6, 7 두 개 중에 하나만 데려오려고 해. 6, 7 두 개 중에 하나만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 2, 3, 4, 5 중에 두 개를 데려오려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데려온 숫자가 1, 2, 3, 6을 데려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데려왔다고 한다면 1, 2는 이웃하면 안 되고 1, 3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1, 2, 1, 3 모두 다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1, 2, 1, 3이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는 방법은 1, 6, 2, 3, 1, 6, 3, 2, 그 다음이 2, 3, 6, 1, 3, 2, 6, 1 있는 건가? 1 옆에는 무조건 6이 있어야 되고 1은 무조건 끝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1과 2의 값, 1과 2도 이웃하지 않고 1과 3도 이웃하지 않겠네. 이건 지금 4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은 누구냐? 2 곱하기 6 곱하기 4. 1, 6, 4? 48? 마지막 세 번째로 왔습니다. 이거야. 이게 지금 세 번째, 이게 지금 네 번째. 자, 이번에는 6, 7의 값 안 데려오려고 해. 1은 반드시 데려올 거고 4개 중에 3개를 데려오려고 해. 그럼 데려오게 되면은 1, 2, 3, 4 이렇게 데려왔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아무리 뒤죽박죽 섞어도 이웃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들은 무조건 이웃하게 돼. 그래서 모든 녀석의 값, 이웃한 녀석의 값이, 그러니까 이웃한 녀석의 값이 6 이상이 무조건 6 이상이 돼야 되는데 6보다 작은 경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아예 안 됩니다. 그럼 경우는 더해서 몇 가지란 얘기야? 360한테 96을 더하라고? 360한테 96을 더하면 몇이야? 456인가?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지금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일단 A, B라고 하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A, B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데 느낌상으로 마이너스 1로 조립법에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느낌이 지워질 것 같은데? 한번 마이너스로 조립법 한번 해보자. A-A, 2B, 마이너스 2B, A 플러스 2, 아니지.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빼주면은 A 플러스 2B 맞고, 안 되네. 4B가 남네. 아, 조립법 안 되네. 근데 저 분수의 값을 더한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근거하게 세관계를 사용하세요. 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것부터 시작하자. 저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값이 알파벳 간마니까 쌤 근거하게 세관계를 사용해서 나중에 대입하려고 하거든? 근데 대입하기 전에 먼저 전개를 먼저 하려고 해. 먼저 분수값도로 분수부터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분모의 값을 통분하게 되면 분모 있는 녀석은 본 적이 있는 거 아닌가? 외우라고 했던 공식 아니야 이거? 통분했을 때 분모의 값이 누군데? 저것들을 전개하게 되면은 요거라고? 외우고 있나? 근데 분자 있는 값은 지금 요게 지금 분자 있는 값인가? 당 떨어진다. 배고프다. 분자에 똑같이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통분했습니다. 그러면 분자 있는 값을 이거야 이렇게 쓸 걸 그랬나 보다. 선생님 배고프니까 지금 살 떨린다. 뭐 먹고 할 걸.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20분까지 있지 지금. 이구야 전개했습니다. 분자의 값 전개하는 중이야. 감마의 제곱,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있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 종류 다 있네. 알파 제곱 제하면 베타 감마도 있고, 알파 베타도 있고, 알파 감마도 있네. 다 있네. 그럼 이것들은
마지막까지 이런 값들이 3개씩 있다고? 그럼 딱 문제 요구한 거는 근거계수 관계에서 세근의 합,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 세근의 곱을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식에서 최대값만 구하라는 얘기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문제는 요게 문제네. 세근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세근의 합의값이 몇이야?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b.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의값은 문제 이렇게 더럽게 줄지 않냐? a분의 a 플러스 4b. 세근의 곱의 값은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b네. 그러면 문제점은 요게 발생하는 거구나. 이 값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2b. 이 값이 1 플러스 a분의 4b. 이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 6b여서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귀찮게 하네 우리를.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뭐라고 할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이따 이 녀석의 값이 약분돼서 뭐 함수가 나온 모양이지? 최대값 구할 수 있는 건 2차 함수밖에 없잖아. 요게 지금 약분되고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네. 그럼 나는 지금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t라고 놓을 생각이야. a분의 b의 값을 t라고 놓으려고 하는데 a분의 b를 t라고 놓는다면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 요 값이 지금 1 플러스 4t 이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t입니다.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분모의 값부터 쓰자. 당 떨어져. 배고파. 아이고야. 일단 이거 두 개,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곱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분모에. 첫 번째, 두 번째 곱하고 있습니다. 곱했더니 마이너스 8t의 제곱. 곱했더니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지막 녀석의 값은 이걸 지금 더해줘야 되나? 빼야 되니까 빼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워져서 이쁘게 만들어놨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요게 분자에 있는 값이 이 분자에 있는 요게 분자 전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한 거니? 요게 분자값입니다. 그러면 요거 먼저 제곱부터 합시다. 첫 번째 거 제곱했더니 4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거기다 지금 두 개끼리 곱한 녀석이 요걸 좀 더해주겠다고? 그럼 상황이 마이너스 8t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8t 제곱분에 4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2 그럼 이 값이 좀 이거 분수가 나와서 그지 같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 마이너스 4t 제곱분의 1인가? 뭐 이렇게 나오냐? 문제에서 A하고 B의 값은 빵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은 빵이 아니야. A, B 모두 다 빵이 아니니까. T의 값이 빵이 아니니까 T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다. T분의 1이라는 세 값을 선생님은 뭐라고 쓸까? T분의 1을 S라고 써볼게. T가 빵이 아니니까 역수의 값 T분의 1을 S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함수는 2차 함수가 맞아. T분의 1의 값을 S라고 쓴다면 첫 번째 마이너스 4분의 1 S의 제곱 두 번째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 구할 수 있네. 대칭축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인가? 그러니까 S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대칭축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될 건데 마이너스 2 대입하려고 S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T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누구냐? 마이너스 1이 되겠더니 첫 번째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최대값 자체는 2분의 1이 최대값이라는 얘기네. 어렵다 이거. 일단 필요한 거는
딱 하나 니네 아마 안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 예전에 곱셈공식 배울 때 외우러 했던 공식이잖아, 이거.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광주 동신고등학교 시험지 풀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영상 보셨으면은 다음 시험지 드린 거 빨리빨리, 모르는 문제 빨리빨리 질문합시다.